시작합시다. 물결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먼저였는데 일단 먼저 댓글로는 달았는데 그때 제가 뭔가 지난 얘기하고 저만 인정을 받고 물결님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고 되게 뭔가 찜찜했다고 했었잖아요. 좀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글을 남기긴 했는데 또 직접 면대면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댓글로 남겼지만 그런 말을 좀 직접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까먹었네.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뭔가 인정을 하고 했는데 저는 저도 뭔가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댓글을 남긴 그 내용으로 그렇게 밤늦게 남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새벽 1시에 넘어서 남겼나요? 되게 늦은 시간에 다음날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람도 켜놨던 것 같고 그 상황, 감정만 생각해서 그런 배려 없이 글을 남겼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분 나고 기분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요, 진짜. 저는 또 다른 얘기라. 다른 얘기. 네. 근데 제가 혹시 막 사랑님이랑 이렇게 약간 갈등으로 약간 싸우는 모습이 별로 안 좋게 보였던 분이 막 너무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바람이 한테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요? 네. 누가 그렇게 봤는지 묻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말을 끝까지 해봐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누가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물어봐. 가장 궁금한 사람. 하늘님은 제가 너무 대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좀 그래요? 약간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물론 새벽에 한 게 좀 잘못된 건데 세대한 게 잘못되긴 했다고요? 사장님이? 네.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서 그랬지.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보다 윗사람이면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윗사람인데 그렇게 혹시 막 제가 막 여자고 아랫사람인데 그렇게 대들어서 그렇다고 생각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랫사람인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약간 고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랫사람이 아무리 윗사람이 뭐 잘못했어도 아랫사람이면 참아야 된다? 뭐가 위아래인 거예요? 나이 얘기하나요? 또 물결님 또 하늘님 말고 또 저요?
댓글 다시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약간 좀 불편한 게 있긴 했었어요. 아, 별꼴이야 정말 막 이런 것들. 네,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풀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뭐 대든다 뭐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혹시 파랑님은 제가 많이 대드는 것 같아요. 되든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기분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물결님한테 대든다라는 그 느낌이? 아니 좀 혹시나 그런 막 여잔데 막 남자한테 막 대든다 막 그런 대들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그러니까 물결님은 좀 그래요. 제가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전 요즘에 예민한 주제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좀 듣고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드냐? 뭐 아빠든지 뭐 언니한테든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여자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공격할 수 있어 걱정돼서 혹시 물어본 아니요 공격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요즘 약간 여성주의 그런 사상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남성 중심의 생각들을 누가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나 갖고 있는지. 저 어떻게 약간 물어봤는데 뭐 하늘이는 그렇다. 하늘이면 나이예요? 성별이에요? 저는 나이? 그럼 나이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물어보는 주제에서. 네. 하늘님 저한테 저번에 하실 일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지금 해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아 그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좀 더 비슷한 건데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그 제가 네. 말한 내용이. 거기 아이스크림 보러 가서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서요? 네. 차에서 말고요? 아 그때 그건 좀 옛날 얘기에서 괜찮아요. 근데 뭔지 진작은 가요. 어떤 건지. 뭔가 근데 잠깐만 흔들렸던 것 같은데 뭐 네가 뭐 의지가 부족한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뭐 네가 부족한 거다 네가 부족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뭔가 톡톡 쏘는 그런 말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좀 뭔가 힘이 빠졌어요 그냥.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말을 의도를 한 건 아니었고요. 하느님이 좀 뭔가를 시험을 준비하는데 뭔가 조금 약한 마음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하는데 안 되면 바로 바꿔야지 그런 내용으로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의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차에 제 뒤에 앉아 계셨잖아요.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떤 표정인지 몰라가지고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표정을 봤으면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 저는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해요. 아이스크림 집은 뭐예요? 거기 되게 좀 약간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좀 하기가 싫긴 한데 그냥 제가 아이스크림 거기 먹으러 가서 이제 저보고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려는 아이스크림이 와서 제 표정을 보셨나 봐요.
국회님 제가 표정이 되게 환해지니까 이제 저보고 표정과 이러셨거든요. 혹시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게 이런 생각 같아요. 저 새끼 뭐 약간 좀 먹을 거 놀리는 거 같이. 먹는 거 보니까 정신 못 차리네 뭐 이런 식으로 들려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는 것도 좀 비웃는 것 같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먹을 것 같아서 정신 못 차린다고 날 비난하고 싶었고 비웃는 거였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렇게 웃는 걸 보고 저를 놀리고 비웃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리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애정이 담긴 표현이죠. 그냥 표정이 너무 좋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느님 표정이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자, 그럼 묻지를 마. 황당하게. 그 얘기 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생각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저도 근데 좀 좋게 생각하고 싶긴 한데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좋게 얘기해 준 거 같아?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봤는데 이제 결국엔 저한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좋게 얘기해 준 거 같냐고요, 물결이. 왜? 하늘이 뭐라도 대단해요? 그냥 예의상. 왜 예의를 차려 여기서? 예의 차리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 지난주에 나도 물결님이 파랑님한테 할 얘기 잘한다 좋다 이랬는데 본인이야 나이 때문에 대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예의를 차려요. 예의를 차릴 거면 여기 뭐하러 둘러앉아 있어. 동아리나 가서 선배들한테 구신구신거리지. 물어봐요. 진심이냐고. 혹시 진심 뭐 예의상 한 얘기?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뭐 사장이라도 되고 여기가 직원이면 그냥 좋게 얘기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데 하늘 뭔데? 걔ప్పుడు 아무도 아니잖아. 아 내가 혹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나한테 잘 보이고 싶나? 이렇게 생각할 거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제 그래요? 생각도 좀 살면서 많이 했죠. 한이님한테 할 얘기는 없어요, 한이님? 뭐 근데 뭐라고 써놨던데?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어떠신가 조금 걱정돼요? 미안해? 무슨 말인데요?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좀 더 표현해봐요, 한이님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근데 거기 쓴 내용 자체는 근데 제가 느낀 그대로이긴 한데 좀 표현이 좀 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 이제 울고 가셔가지고 좀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려요? 이건 지금 하나님 지금 얘기가. 잘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새 글 파셔가지고 얘기하셨을 때는 좀 과격한 표현이 죄송하다고 썼긴 했는데 밑에는 제 글 맨 밑에는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끝까지 남기셔가지고 이중 감정이 드는 거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약간 처음에는 죄송하다 했다가 또 지우시고 나중에 또 한번 해보자 하셨다가 또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처음부터 그냥 걱정이 되고 미안하다, 거역한 표현은 죄송하다. 근데 저는 이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셨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계속 하셔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는 잘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어떤 게 진짜? 근데 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물어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힘들게 왔잖아. 근데 너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했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냥 토요일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한 주 걸러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고 솔직히 여기 오는 것도 막 원래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하철에서 내내 막 떨리고 지금도 솔직히 막 엄청 떨리고 막 다른 회계랑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드는 거예요? 그 2주 전의 일 때문에? 먼저는 내가 한 행동이 다 100%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나 죽일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이러면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이 사람들한테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해왔고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하느님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안 좋았던 경험이 쌓였던 거고 그게 또 저가 플러스돼서 그게 옛날 감정이 올라왔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과 나한테 전화했을 때나 지금 하느님 쳐다보지도 못 묻는 거랑 좀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로 이해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떤 감정이냐고요? 그때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집에 갈 때 하루 동안은 감정이 많이 이렇게 100% 올라왔는데 저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보고 책도 읽고 다른 데로 이렇게 풀면서 그러니까 점점 어떤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무서움? 불안? 있어요. 있는데 저번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냐 구체적으로? 또 공격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두려움? 있고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뭔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이 느끼게 제가 이렇게 그 버튼 눌렀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근데 솔직히 두려움이나 공격할 것 같은 무서움이 더 커요. 실제로 뭐 그동안 살면서 남자한테 그렇게 좀 신체적으로 공격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해야 되나?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얘기. 뭔가 좀 흔히 말하는 왕따 같은 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의자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잠깐만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경험이어가지고 그때 감정이랑 비슷해요 좀? 약간 올라올 것 같은 느낌? 그때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생각 안 하려고. 저는 되게 잘 덮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의자 던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물론 의자를 던지진 않았지만 약간 말하는 그 부분이 좀 그거랑 되게 많이 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저를 객관화시키고 좀 뭔가 남의 일처럼 묻어두려 하는데 그게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반이님 그 감정을 계속 외면하려고 하면은 이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 그때 감정을 마주해서 표현하라는 거야. 근데 너무 근데 지금 그 고등학교 때 그놈은 없잖아. 그 새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한테 어쩌다 이런 감정을 두려움을 준 하늘님은 앞에 있잖아. 그래서 못 보겠어요. 표현하라고. 네. 옛날에 하지 못했던 얘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잖아. 어렵네요.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안 하실 거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아는데 자꾸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겠네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늘님은 어때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좀 내가 잘못했고 그런 생각이 그냥 뭐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좀 아니 보니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힘든 거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먼저? 좀 약간 내가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아예 그거는 생각이고 이 사람아 잘못한 거 아니야. 좀 측은한 것 같아. 결론이 내가 잘못한 대로 끝나면 반이님은 어쨌든 둘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반이님은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전해봐요. 어떤 감정인지 반이님한테. 반이님은 쳐다보지 못하겠다니까 그냥 표현을 해봐요. 좀 안 되는 마음 치근하다는 거예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확히 본인 입으로 말해.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좀 지난 번이랑 오늘이랑. 저는 그때 일을 잊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은 그때 이제 사실 저도 스킨십을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너무 힘들었고 여자애들이 손잡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 뒤에서 누가 내 목 주위를 만지면 뱀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싫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되도록이면 같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도 멀리 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아주 친한 친구들은 저를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존중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고 나머지 애들은 거리감 어느 정도 두고 지냈고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저는 하느님 쪽 마음이 좀 이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이님을 약간 공격적으로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반이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평소의 표정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가 이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처음에는 반이님이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
지가 아니었나. 자꾸 말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너무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지진하지. 독선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처음에는 아 그게 뭔가 반니님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걸 좀 나쁘게만 내가 해석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어서 좀 되게 죄송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후기도 써야지 근데 참 못 쓰겠는 거예요. 생각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고 막 그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기는 못 쓰고 또 두 분 후기는 봤거든요. 근데 참 이게 그런 걸 보고 예전 생각도 나고 또 반니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그때 있었고 하여간 좀 저 개인적으로 경험들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얘기 좀 하세요. 뭐 피해자도 씨. 저는 되게 속상한 게 아이님이 또 그런 아픈 기억이 또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님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든 거고 그 전에는 되게 하늘님이 되게 속상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늘님이 되게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직접 면전에서 죽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표현이 과격하다고 본인도 인정했고 근데 그만큼 감정이 머리끝까지 올랐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표현 수위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좀 이쪽에도 좀 치우쳐진 것 같아서 얘기가 하늘님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는 게 저는 좀 속상하고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이런 표현을 못하게 될까봐. 안 나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온대요. 오늘까지만 나와. 좀 이따 합시다. 다른 분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반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걱정하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와 계셔가지고 걱정했다고요? 2주 동안? 그러니까 반니님이 오늘 안 오실까봐 그러니까 걱정했다고? 네. 연락했어요? 뭐야 하나도 와닿지가 않은 거짓말 같아. 연락을 해요. 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해할 뻔했네. 되게 많이 걱정하는 오늘 그래도 와 계셔서 되게 좀 안도 뭔가 다른 분보다 반니님이 제일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뭔가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뭐 저도 그렇고 하늘님도 그렇고 다 뭔가 그냥 굳이 이 문제 꺼내고 싶지 않고 그냥 피하고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꺼내고 마주하는 게. 근데 그래도 다 같이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연락 좀 하면 안 돼요? 주중에? 네. 아니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연락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연락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물어봐.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완전 좋은. 그래? 완전 좋은. 네. 하늘님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표출하는 저 파랑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말을 되게 공감도 좀 갔거든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하늘님은 지금 파랑님이랑 소녀님이 얘기한 게 안 믿어지죠? 포기하지 마라, 좀 더 해봐라 이런 말들이 솔직히 니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데 이런 생각 들죠? 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파랑님 착각한단 말이야. 파랑님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 약간 이 상담이 과연
효과가 그 있어. 상담 얘기하지 말고 파랑님한테 파랑님 나는 파랑님 말 하나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와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심이잖아. 근데 조금 그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 과연 파랑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라고. 과연 사랑님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가 싶어. 진심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같아요? 예. 속상하네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거짓말 같죠, 하늘님. 왜 속상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 내 통화도 자주 하고 톡도 주고 가는데 항상 별 마음이 없었던 거죠? 파랑님과의 통화나 톡이. 그러니까 파랑님 찜찜한가 보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많이 하긴 했어. 아, 하느님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파랑님은 별 마음 없는데 그냥 받아준다고 생각하죠. 이상. 예의상 물어봐요. 그렇게 예의상 받아주는 거였죠? 이렇게. 혹시 토요일날 만나야 되니까 예의상 귀찮지만 전화 오는 거 받아야 전화 오고 톡 오는 거 받아주시면 전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모른다. 그때 나한테 막 눈 크게 뜨고 소리 질렀어, 저 사람. 예의 따위는 못받아먹어. 근데 본인한테 예의를 왜 지켜? 하늘님이 나이가 더 많아요. 파랑님보다 뭐 대단해. 뭐 있어? 무슨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파랑님 어때요? 하늘님은 진짜 타인 마음 잘 모르고 못 믿어요.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도 속상해요. 하나님의 안심 있는 건 자기 상태야. 내 상태고 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이화수 선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상담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쵸? 본인의 마음속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파랑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집단에서 만난 누군가예요. 미지수 X야 그냥 저 사람은. 공대지 하늘이. 내 표현 이해되지? 미지수 X. X는 어떤 값도 될 수 있어요. 파랑님이 아니라 바람님이어도 하늘님한테는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쵸? 좀 그런 것 같아. 뭘 좀 그래. 100%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아니, 초록이님이 왜 하늘님한테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 상담 받아보신 분 누구예요? 개인 상담 안 받아보신 사람이? 개인 상담 여기서요? 아니 어디서든지. 아 받았어요. 받아봐주세요. 다 받아봤네. 다 받아봤죠. 다 받아봤죠. 얘기해봐요. 하는지. 신기하다 이런 거. 개인 상담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상담 선생님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저요? 그냥 개인 상담 시작해서 집단을 일단 넘어오기도 해주셨고 그때 집단이 뭐 유료였는데 지금처럼 이게 없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그 문자 보내는 거 얘기해요. 문자 좀 얘기해보자. 문자 하루에 한 수십 통 보내요. 카톡으로. 근데 그게 보내는 게 이제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보내요. 이현 선생님이 바쁠 때는 답 못하겠지만 대체로 어떤 편이에요? 읽고 싶는데.
그리고 대체로 어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연락하지 말라 그래요? 아, 상담 시간에만 연락하라 그래요? 그렇진 않았어. 선생님한테 돈 내요? 이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상담하는데 본인 상담 잘해주면 학교에서 보너스라도 주는 것 같아? 혹시 그런 거 없네. 그 논문 쓰려고 저를 일부러 하는 거.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아니거든? 이쪽 논문은 그렇게 안 쓰거든. 통계 돌리거든? 그러니까 뭐 사례 연구 대상으로 보나 싶어서 그걸 이어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어요? 얘기는 안 했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이어 선생님이 계속 자기랑 같이 해보자 그러죠. 그쵸? 왜 그러겠어? 아니 다른 선생님 상담 선생님들 그랬어요? 문자 몇 개씩 보낸다고? 수십 개. 상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중간에 좀 안 하긴 했는데 작년 11월. 선생님이 속상하면 화내죠. 너 그렇게 살 거냐고. 왜 화내는 거 같아? 그 사람이 화내는 게 취미일까? 안타까워서. 얘기 좀 해봐요. 딴 분들 어때요? 처음에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아쉬웠는데 지금은 좀 황당하다 할까 답답해. 좀 매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때 밥도 여러 번 먹었는데 그 도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집단이랑 밥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상담 선생님이 자기한테 왜 저러는지 모른대잖아. 내가 얘기할게. 학교 상담센터는 학교는 상담센터가 수익기관이기 때문에 보너스 같은 건 절대 없고요. 이어 선생은 본인 사례 가지고 그렇게 논문을 쓸 마음도 없고 쓰면은 통과도 안 돼. 이쪽 논문은. 다른 분들이 다 그런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 받은 것 같아요? 응?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상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상담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도 받았었는데 10회 딱 하고 그 사적으로는 문자 해본 적도 없고 문자 한 번씩 딱 왔어요. 1분 늦으면 왜 늦게 오냐고. 어때? 늦었을 때 어땠어요? 늦었을 때. 왜 늦게 했냐. 이번에 못 갔죠? 가서 다 왔어. 아침에 못 일어났다며. 그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시간 바꿔서 했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늘 못 왔으니까 다음 주에 그랬어요? 시간 바꿔서. 시간 왜 바꿔줬겠어? 논문 쓰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얘기해요 이형 선생한테. 유아 선생님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 근데 이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딴 사람보다 더 가깝게 느낀다고 상담을 하면서 만나긴 했는데 더 가깝게 느낀다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본인한테 왜 잘해주는지. 네, 근데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하늘님이 놓치는 게 봐봐요. 그거야. 선생님 제가 망상장애죠. 선생님 제가 정신분열이죠. 선생님 거짓말 하셨네요. 저 약한 정신분열 맞잖아요. 분열성 성격장애. 아까 아침에 이호 선생님 통화했거든요. 어제 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야, 하늘님 안 나온댄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통화했어요. 요즘 오메가3에 꽂히셨다며?
그거에만 관심 있지. 이제 다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본인 옆에 있는 사람 본인 그걸 관심 가지. 물어봐요 회장님한테. 밖에서 형이라 그래요? 아니, 똑같이 얘기하지. 뭐 밖에서 닉네임을 부르고 있어. 형이라 그래. 형 나한테 왜 관심 있어? 그거 물어봐. 근데 좀 많이 물어봤는데 그걸 고민하라고 이해가 안 되면 이유가 없다고. 이화 선생님이 왜 선생님 나한테 특별히 그렇게 내가 문자 보내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즉각 답은 안 하시더라도 선생님 쉴 수 있는 상담 뒤 오후에 빵꾸 난 시간인데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그래도 왜 저 오라고 하시고 왜 나를 그렇게 신경 쓰냐고 물어보라고.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관심 가지라고. 사람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온통 자기한테 관심 있고. 난 왜 이러는 것 같아? 궁금하다 갑자기. 하늘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러는 것 같아? 아 나무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카메라가 찍히니까 유튜브에 올려. 그렇지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유는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러시는 것 같긴 해요. 내가 본인 답답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유한 선생님 이하 선생이랑 친하니까? 이하 선생 친한 거랑 이하 선생이 내 남자를 내가 챙기는 건 무슨 상관이야. 하늘이 여기 오면 나한테 내가 돈 버는 거 같아요? 너 늦게 오지도 않잖아. 나한테 1,000원도 안 주잖아. 근데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진짜 바꾸고 싶으면 내가 몇 년 하라고 했어요 집단. 내가 왜 그러겠어? 내가 본인한테 내가 도대체 얻을 게 뭐 있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관심 없잖아. 진짜 내 마음에 관심 없고 본인 할 얘기만 하죠. 선생님 20회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답 없으니까 선생님 저 내일까지 하고 그만둘게요. 백날 약 먹어봐라. 그 생각이 바뀌는지. 뭐 시험 준비? 내가 단언하는데 못해. 생각이 멈추질 않아서 못해. 그 생각은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멈춰져요. 무슨 생각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사실 하늘님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도 아 이분 참 특이하신 분이다 느꼈는데 제가 아는 누군가가 사실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저희 아들이에요. 저는 그 아들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좀 항상 좀 아들인데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니까 포근하게 안아줘야지 생각하는데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하늘님을 보면 항상 저희 아들의 모습이 겹쳐서 저한테는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생각해요. 다른 가족이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들한테 너가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도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 엄마 미워, 뭐 싫어, 막 그런 게. 근데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주 못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항상 외톨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외톨이고 친한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을 해요.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좀
그리고 어떻게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그 아이를 보면서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항상 저한테 가장 힘들고 불편하고 저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느님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기적인 이유지만 하느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저는 머릿속에 우리 아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의미를 생각할까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물어봐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적을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아들도 있고 분명히 어딘가에 어느 수치 말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 아이도 남한테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어느 정도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정말로 저는 이해하고 알고 싶어요. 그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는 엄마고 저희 아들 때문에라도. 그래서 저는 하늘님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려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에이미님 저 말씀 들으니까 방금 그 생각이 있어요. 유아 선생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아 선생님이 왜 그러나 에이미님 같은 마음인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조금 부모 같은 마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느님이 작년 11월부터 상담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때도 시험 준비했었는데 그때 그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야? 기지개? 그 사람은 이제 기지개 피다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몇 번 보기만 봤을 뿐이고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이제 저랑 같은 시험 준비하더라고. 그 사람 여자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스터디를 했던 거예요? 스터디는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도서관에서 그 시험 준비하는 룸? 같은 시험을 준비하니까 공부는 따로 하는데 아,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아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파 싸우고 뭔가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네, 하늘님이 자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로 그렇게 상담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 상담도 계속 받으시고 집단 상담도 받으시는데 근데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오지 않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좀 더 계속 노력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변 이호선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 그러시는 게 뭔가 본인을 뭔가 변화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아무튼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물결님이 뭐 하느님한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해요? 그걸 물어봐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왜 내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저도 궁금해요. 물결님은 왜 하늘님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신 얘기 들으면은 좀 재수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늘님이? 네, 하늘님이 아우 앞으로 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 집단에 도움이 된다. 저는 누군가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늘님. 하늘님한테는 없는 마음이잖아. 그쵸? 아, 네, 궁금해서 묻는 거야. 있어요? 조금 있어요? 지금 그 물결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약간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세요?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힘들긴 하는데 한 번은 해봤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자기보다 자기가 뭐 더 잘났으니까? 네, 더 못한 사람 장애우나 뭐 고아나 그래서 뭐 잘났으니까 이제 우월감 느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하지. 우월감 느끼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거기 가서 마지막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마다 무슨 멘트를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늘님한테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아 그리고 하늘님이 그 약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알고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계속 하시면은 원래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계속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은 그게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집단 상담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집단 상담에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면 시험 준비하면은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사람들을 감정을 좀 느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사회성이 많이 길러지실 것 같아요. 이 무슨 시험 준비하는 거죠? 걸리죠. 변리사도 계속 사건 수행해야 되죠. 사건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쵸? 내가 얘기할게. 변리사 시험 합격해도 본인 망해. 왜냐고요? 사회성이 빵이야. 사회성이 빵인 건 괜찮아. 타인의 의도를 너무 혼자서 판단해서 왜곡해서 절대 성공 못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게 약간 타고나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사람을 안 만나서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일종의 그거예요. 하늘님 혹시 포르투갈어 해요? 내가 포르투갈어 내가 1시간 동안 알려줄게. 회화할 수 있겠어? 힘들죠. 당연히 못하겠죠. 어렸을 때도 늘 한국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포르투갈어 학원 일주일에 뭐 이틀씩 1년 다니면 유창하게 할까?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만나면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힘들죠. 우리 마음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늘 그 부모 밑에서, 늘 그 가정 환경에서 늘 생각했던 대로 가기가 훨씬 쉽지. 개인 상담 몇 번 받고 집단 몇 번 왔다고 그런 건 없어. 이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그거 내가 얘기했죠. 5년 해봐. 5년 해보면 다른 사람 마음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배경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님이 본인 아들 얘기하셨지만 어째 에이미님은 S잖아요. 야 엄마는 그러면 속상하다 하면서 네 마음도 어떠냐 묻고 대답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는 어느 순간 친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다시 갈게. 그리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을 때는 나좀 봐요. 집단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결정해요. 혼자 생각해서 띡 던져놓고 띡 던져놓고 띡 던져놓고
그리고 나한테 문자 그만 보내요. 내가 얘기했지. 나한테 정말 궁금해서 보내면 난 답변을 하는데 내가 답변해봤더니 아니야, 자기 생각 우기려고. 나 좀 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전문가한테 뭔가를 묻고 싶은 거고 본인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전문가 아니야. 나한테 그딴 거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 근데 내 마음이 궁금하면 물어봐요. 나님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왜 저한테 화내세요? 제가 온다고 나머지한테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 마음을 물어봐. 그럼 내가 얼마든지 대답해줄게. 뭐 하나님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넘어갑시다. 사실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셨잖아요. 변화할 수 있냐고.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왜 화가 나고 답답하고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사람들 마음을 뭐 어떻다고 해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냥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하늘님이 뭐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뭐 5월간 뭐 봉사활동 뭐 5월간 뭐하고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봉사활동 얘기하자면은 저도 제가 공식적으로 한 게 한 30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도 저도 아까 하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인 뭐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애들 가르치고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편했냐면은 그냥 바깥에 있으면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만 많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되게 느껴져서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멍청이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봉사활동하러 가면은 그런 관계자분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무급으로든 어떻게 보면 차비로만 받아서 해서 내 시간을 내는 거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애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나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시간, 300시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도 뭐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되게 항상 안 믿고 되게 저 사람은 왜 뭐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뀔 수 있냐 없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더 만나고 예를 들면 요즘에도 제가 몸이 되게 왜소한 편인데 작년에도 PT를 받았었거든요. 20회를 거의 퇴직금 같은 거 다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썼는데 근데 또 그때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 근데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PT 받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PT 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회원님 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세도 진짜 좋고 근데 차마 저 사실 작년에 PT 20번이나 받아봤다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그 말이 듣기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씨가 다 썩어서 없어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든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게 성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씨 뿌리는 거에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진짜 그건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20살 때 지금처럼 살고 있을지 몰랐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비슷하게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나이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늘님보다 나이 많잖아요. 네. 인생 선배로서 얘기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님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첫 회기 때 딱 봤을 때 모습보다 편안하다고 할까? 좀 더 그냥 표정이 보인다고 할까? 뭔가 첫 회기 때 아무것도 몰랐던 하늘님과 지금의 하늘님이 좀 다르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밥 먹었을 때 그 밖에서 모습의 하늘님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 하늘님의 모습이 분명 있기 때문에 파랑님도 마찬가지고 이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에게 어떤 그런 끌림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집단 내에서 또 서로를 좀씩 알아가면서 나눠가면서 서로 좀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아까 계속 나온다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좀 더 해가지고 네, 그런 관계를 좀 더 지켜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싸하고 좀 약간 짠한 느낌이 있었어. 그 친구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되게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혼자 있으면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혼자만 생각이 갇히게 되거든요. 저도 혼자 있어봤어요. 저도 거의 집 밖에 안 나오고 1년 동안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끝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면은 계속 생각이 갇힐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좀 교류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그 사람들이랑 교류하다 보면 생각도 좀 많이 줄어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른 얘기 하실 얘기들 있으면 하시죠. 저 일단 아까 나무님이 하늘님이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까 잠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뭔가 그저께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뭔가 아까 속상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심정이었는데, 다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집단분들 얘기 듣고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뻐요. 당연한 생각. 저는 관인님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은 관인님은 하느님이 그만두시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제가 관인님이었으면. 그래서 솔직하게 뭐 그거는 뭐 결정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계세요 그래도 하느님은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거고 그런 건데, 바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하느님이 그만둔다, 이제 안 나오신다 그랬을 때 느낌이나. 지금 딴 사람들은 다 말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근데 막 가신다고 그랬을 때 그러는지 말는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물정님이나 소연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솔직히 집단 상담하면서 뭔가 예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힘든 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하느님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면 계속 이제 그게 생각이 날 막 엄청 지배하지 않기 노력도 했기도 했고, 좀 객관화시킨 것 같아요. 그 내 문제가 그 하느님이 저한테 하신 것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나한테 공격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가신다고
라고 했을 때 다행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집단 상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붙잡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여기서 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서 변화한 모습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하기에는 아직 용기도 안 나고 그런 건 눈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긴 힘든 것 같아서. 아니 이런 얘기를 눈 보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네. 그 고등학교 때 그 새끼한테 듣던 얘기 같은 근데 그건 못하겠거든. 지금 당장 아니어도 그게 꼭 하늘님이 아니어도 돼요. 하늘님이 아니어도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지만 인체 구조상 심장은 근데 제 느낌이에요. 그래. 이게 너무 아니 좀. 내가 튀어나오는 날씨 매겨줄게. 네, 좀. 그래.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단연님 오늘 나와서 되게 좋고요. 이제 진짜 안 나온다고 막 그랬거든. 나와서 좋고. 한편으로는 저는 하늘님이 있는 게 사실은 뭐 그게 하늘님이 될지 뭐 다른 남자들이 될지 모르겠. 내가 될 수도 있지. 본인이 힘들었던 그 사람을 떠올리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반인이 그동안 집단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이번 하늘님과의 어떤 그걸 통해서 본인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본인이 집단에서 좀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좋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해봐라고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지만 그걸 못한다고 비난하진 않아요. 하지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미친 새끼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집단에서는 사실은 하늘님이 사실은 그런 뉘앙스나 이런 거는 크게 살린 건 아니었어요. 알죠? 하늘님이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차라리 파랑님이나 바람님은 화낼 때 막 눈 동그랗게 죽일 듯이 화내잖아. 근데 하늘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때 그냥 뭐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표현이 반인이 마음속에 그냥 뻥 터진 거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하늘님은 좋은 갈등 대상은 아니야. 난 하늘님이 집단에서 화를 낼까 싶어요, 사실. 차라리 파랑님이나 바람님, 뭐 도담님? 도담님도 감정을 안 드러내셔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쟁여 있어요, 지금. 지금 나에 대해서 칼 갈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쌓아두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 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잘 됐지. 왜냐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새끼한테 욕을 하고 지랄할 순 없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를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거를 그냥 감정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있다니까 살면은. 난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지. 나도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니님 집단에서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 종결하고 싶으면은 그거 하고 종결해야 돼. 네. 그렇게 목표를 딱 잡아요. 근데 저 그 관련해서 하늘님은 아니고 그때 제가 그 에이미님 말한 것처럼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게 좀 약간 조짐이 보여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막 제가 이제 하늘님 얘기를 막았을 때 되게 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막았다 해서 이제 다른 집단원들이 왜 그래 그러고 이제 나무님도 이제 얘기 좀 듣자고 막으셨을 때 하랑님이 굉장히 화를 냈어. 네, 근데 그게 제가 후기에는 길게는 안 쓰고 딱 한 줄로 썼는데 그 후기에 화났다고 누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고 저는 제 감정이 그때 너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그런 게
뭐지? 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물론 그 뉘앙스가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거기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더 지목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프라이팬도 그냥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왜 내 후기에 왜 화났다고 눌렀다는 감정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슬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화남이었어요. 처음에 딱 그것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늘님과 친한 건 알겠고 유대적으로 가까운 건 알겠는데 거기서 왜 같이 이렇게 확 달려들어 오시는지도 그리고 그 눈빛도 솔직히 많이 힘들고 얘기하기 힘드네요. 만약에 지금 저렇게 파란이 같은 눈빛이었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 그럼 헤어져요? 저 도망가요. 그쵸, 도망가죠. 못 만나요. 그쵸.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 아니.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아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니님이 너무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타인들의 어떤 관계나 감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놀랬다 그랬잖아. 세상에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아.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니님한테 반갑게 막 이렇게 하니까 표현을 못했던 거지 속으로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쟤 이렇게 오버해 진짜.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런 남자를 안 만나도록 도망가지 말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남자 2명 중에 1명은 다 파란님 같아. 여기 있잖아. 일단 파란님 그리고 도담님이나 결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혼자 살지. 근데 이제 그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별을 하려면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마치 우리 사귀지 않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가족도 아니고 직장 같이 생활 안 하죠. 얼마나 다행이야. 학교도 같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막 지랄하고 해봐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계속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해봐야 본인이 얼마나 많은데 좀 있으면 옆에서 나 때릴지도 몰라 이 사람. 그래서 궁금한 거는 2가지예요. 왜 화난 걸 눌렀는지랑 그리고 왜 그런 살기 어린 눈빛을 저를 봤는지. 평소 눈빛이 아니라 살기 어린 눈빛.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다고요? 네. 제 감정이 그랬으니까. 아니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네, 전 여지껏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 하고. 결혼하고. 네. 그런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거는 특히 긍정적인 것도 잘 표현 못 하는데 부정적인 거는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만큼 화가 많지. 근데 저는 아버지가 분노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 네. 그럼 누가 엄마가 분노가 많아요? 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어. 부모님이 저 아버지가 저랑 똑같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 부모님은 잘 표현 안 하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위축되고 살았어요? 왜 울지도 못해?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버지가 되게 온화하신 편이라고요? 아니요, 되게 엄격해요. 그 뭔 소리요? 엄격한 사람들이 왜 엄격하게?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압박감을 주는데요. 꼭 두드러 패고 지랄하고 이래야 분노가 많은 게 아니야. 나는 애들한테 화 많이 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하고 다 풀고 같이 놀지. 그게 애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은 나무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전에는 저번에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엄격한 게 애들을 완전히 압박하는데 짱이에요. 표현 안 하는 거. 그럼 참아야 되잖아. 근데 아빠도 참고 있는 거거든. 이게 터질까봐. 나도 놀랬어 근데. 나 죽이듯이 쳐다봤어. 근데 저렇게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화남은 왜 누르신 어떤 면에서 화났다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제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었고 하랑님 믿다 뭐다 그게 아니라 진짜 딱 한 줄, 딱 요만큼이었어요. 그냥 그게 무섭다는 얘기도 못 쓰나? 내 글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왜
어떤 면이 화났다고? 내가 그 면이 무섭다는 게 화났나? 아니 근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억울해서 묻는 거예요? 둘 다 있는데 궁금한 게 더 커요. 억울한 거보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파랑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후기를 읽었는데 후기하고 저는 집단에서의 감정이 혼합됐던 것 같아요. 그날 기분 좋지 않았고 그리고 후기도 글을 남기지 말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좀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또 싫어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분 상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번 주에도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으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표정이라도 그래도 표현을 하자 했는데 또 표정마저도 댓글을 2번 다셔가지고 왜 그런 글을 남긴 건지, 내가 뭐 이렇게 뭐 표현을 되게 뭐 완화해서 뭐 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냐고 2번이나 해갖고 되게 놀랐어요. 그때 든 생각은 단순히 본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글 자체가 아니라 하고 좀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닌데 되게 또 오케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지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얘기 들었죠? 어떻게 들려요? 그냥 좀 아니 어떻게 들리냐고. 이해가 안 가. 그거 그러니까 들린 거를 얘기해봐요. 지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그때 안 좋은 감정들을 그냥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눌렀다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와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안 눌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에 뭐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라도 눌러야겠다 이런 감정이었구나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뭘 바른이는 그래서 뭐가 화가 났어? 집단의 감정과 반인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했다고 그래요? 솔직히 글은 기억이 안 나요. 글은 그러니까 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건 이해했어. 그러면은 부탁하고 싶어요. 일단 파랑님 당분간 내가 감당이 너무 힘드니까 좀 그 댓글도 물론 그것도 좀 나한테는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마음이 근데 생길 때. 오해는 풀고 싶어요. 제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안 듣고 좋은 것만 내 칭찬만 해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런 식의 표현이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싶은데 제 글에 화가 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눌러도 돼요 이모티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화내는 남자에 대한 내용이 좀 트라우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있으니까 네.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파랑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부탁은 드리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이모트 켰으면 좀 괜찮아요. 슬픔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는 분노, 화남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화내는 거에 대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눈 보이게 못하겠고 만약에 저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집단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파랑이? 기분이 받아주시죠. 안 좋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반인이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는 가요. 근데 한없이 계속 맞춰주기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한없이. 한이 없지는 않을 거야 집단이.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렇지.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없는데. 그럼 부탁 저한테도 하세요. 아니 그래서 네, 왜 파랑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인님 얘기를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반인님은 그러면 부탁을 한 거야. 나랑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뭐. 근데 집단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그래야 되는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원래 나오기 싫었다고 나무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힘들었다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제 감정만 생각해갖고 아니 본인 감정도 생각하고 반인의 감정도 같이 해봐요. 그러기에 좀 겁이 나요. 반인님 진짜 안 나을까봐. 본인이 리더야? 아니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요? 본인이 큰아들이야? 여기서?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본인이 또 일방적으로 맞춰주면 본인이 감당이 안 돼. 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반인님은 이걸 원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본인이 부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인이 마음이라고요. 내가 설득하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본인 마음도 챙기고 반인이 마음도 같이 갖고 가라고요. 그럼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다가 내가 뭐 그렇게 감정이 크지 않아. 그럼 집단 가서 말하자. 반인님 그걸 원하니까 하고 같이 갖고 가다가 반인님 어려도 난 지금 너무 화나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쪽을 따라줄 건 이쪽을 그냥 지금 결제해서 사인해서 도장 빵 찍고 규칙 세워라지. 규칙 세워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반인님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다고 하더라도 그럼 파랑님 때문은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면 집단에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반인님도 집단에 와서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면 계속 얘기하겠지. 제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럼 그때도 본인이 반인님 마음 본인 마음 같이 갖고 가요. 반인님도 힘들면 계속 힘들다고 표현해요. 집단에서. 응? 네. 그리고 반인님 마음속에서도 그래 파랑님은 나한테 맞춰놔서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 마음도 갖고 가고 네. 반인님 마음도 갖고 가고 네. 그래서 뭐가 분이 글을 올렸는데 또 이모티콘을 달았어. 근데 본인이 저 사람 마음이 좀 많이 기분이 나쁘구나 좀 이해가 되면 그냥 좀 냅두고 네. 근데 본인이 너무 막 힘든 쪼그라진 상태에서 저 너무 크게 느껴지면은 또 표현해. 네. 좀 지워달라고. 네. 규칙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이님이 그럼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시고 응? 친해지려고 불린다. 그것도 그러면 다 좋은 애들로 그냥 다시 물어봐야지. 난도 얘기한 거 같은데 다시 물어봐. 그러면 한이님이 별명도 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올린다고도 했고 또 스킨십 한 것도 다 좋은 애들로 하신 건가요? 예스 노래 들을게. 완전히 예스. 완전 예스래. 뭐라도 내가 눌리고 위에서 밑으로 보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저는 저라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친해지고 싶은 그거는 지금 당장 딱 답을 듣는다고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본인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이화 선생님이야. 선생님 왜 잠깐만 저 챙기세요? 선생님 저 상담 기리하면 보너스 받죠? 확인해보거나. 선생님 저 상담에서 논문 쓰려고 그러죠? 확인해봐요. 그게 아니면 진짜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 일. 그걸 파랑님 자꾸만 챙겨주잖아요? 물어봐요. 형 자꾸 나 왜 챙겨? 아까 본인 안 나온 내가 다른 얘기 합시다 그랬더니 파랑님이 또 꺼냈어. 하늘님 나와서 좋다고. 형 내가 왔는데 형이 왜 좋아? 물어봐요. 본인한테는 없는 마음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쵸? 계속 물어봐요.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난 지금 몇 주째 긴장하고 있어. 옆에 앉은 남자 때문에. 알고 계시네요. 저부터 할게요, 마무리. 협회 그 집단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같이 살지도 않고 같이 일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좀 대상이 돼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모인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관계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그래서 솔직하게 용기 있게 하면 시행착오도 많고 갈등도 많겠지만 그래서 저는 집단이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꿈에서는 실패해도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깨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건데 꿈이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대신 절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꿈이더라도 그건 절대 안 되고, 집단 시간 이외에 밖에서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도 그거는 절대 안 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집단에서 욕해도 괜찮아요. 화내도 괜찮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감정 표현했다가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보면 말 사람들인데. 막말로 하늘님 오늘까지 나오고 안 나오고 있다고 하면 뭐 못 익어서 누굴 보겠어. 그쵸?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 해보고 꿈인 줄 알고 해봤더니 용기 있게 하다 보면요, 진짜 다른 곳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진짜 관계들이 여기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초록이님이랑 저예요. 처음에 집단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같이 그냥 집단을 했었어요, 같이. 엄청 많이 싸웠지, 욕하고.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지금도 모이면 둘러앉아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어요. 대신 끝까지 싸워. 그리고 이기적으로 싸우지 않고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솔직하게 아쉬운 점, 속상한 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관계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거의 한 30년 동안 지냈던 친구들보다 뭐 우리 초록이님, 이하우 선생님,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랑 전 더 솔직해요. 진짜 친해. 진짜 가족이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진짜 힘들면 도망가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제가 리더랍시고 앉아 있으니까 아까 이제 제가 파랑이 되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해서 본인 감정을 너무 죽이지 마요. 여기는 내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파랑님이 표현이 과도하면 난 파랑님한테 또 뭐라고 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아, 나무님이 내가 표현에 과해서 되게 기분이 나쁜가? 화가 났나? 또 내 감정이랑 본인 감정이랑 또 계속 같이 가. 그래서 어쨌든 규칙 같은 거 세우지 마시고 계속 같이 표현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같이 모아지면은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적절한 균형점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5년 해봐라. 얼마나 좋냐, 공짜인데. 형님 갈게요. 뭐라고요? 5년이면 갈까요? 5년 안 가면은 본인이 여기서 오래 참여하잖아요. 다른 유료 집단 넘어가도 참여한 횟수만큼 참가비 디스카운트해서 넘어가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랫동안 참여하다 넘어가면은 그쪽 가면 얼마 안 내요, 거의. 그래서 아무튼 서로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좀 용기 내서 나눠도 좋겠고요. 도담님은 계속 나 긴장하게 하지 말고. 아니 제가 행동이 긴장돼요. 날 팰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얼른 다음 주에 잊지 말고. 이게 할 일이 있잖아, 왜 이래. 아니 맞아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주에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요. 하겠습니다. 너무 재 나무님은 아니 재밌어. 재밌어. 근데 제가 이렇게 제스처가 불편하죠. 아니 그건 비유적인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이고 감정은 쌓아놓으면 터지니까. 맞죠? 그렇죠? 마무리 합시다. 빨리.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격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욕을 하고 이러진 않지만 아버지한테 되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봐서 또 다시 한번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앞장서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세상이 따뜻하다 그런 거 집단들이 그런 얘기 다 해주시니까 제 생각보다 좀 따뜻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고 뭐 파랑님이 좀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늘님이 계속 집단 참여하기로 얘기를 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앞으로도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또 나오기도 싫고 그럴 기분 들 때마다 집단에서 또 이런 얘기 또 계속 하면서 다른 집단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마음이 좀 상처 입은 부분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물결님하고 처음에 얘기를 꺼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결님도 제 얘기 듣고 이렇게 굉장히 흔쾌히 수용을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바니님이 그 후기로 이모티콘 남긴 것까지도 되게 불편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아직 좀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좀 해소가 된 기분이에요. 좀 감정이 많이 좀 다운된 것 같고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먼저 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먼저 남의 감정이 어떻다는 걸 인정하면은 제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 싫은 게 지는 게 지기 싫어서라는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은 먼저 인정해주기 싫은 것 때문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좀 듣고 싶었거든요. 궁금해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될 때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같이 질문해 볼래요? 그러니까 왜 인정해주기 싫어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말다툼이 갈등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발점이 있어요. 시발점이 있는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든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마음에. 그러면은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제가 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이든 네가 먼저 인정해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저는 거의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지는 것 같고 싫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거에서 연유한 것인지 저는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비슷한 생각 가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는데 오늘 얘기 못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싶고 이거에 대한 나무님의 또 생각도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많이 기대를 했어요. 어떤 오늘 그때 되게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부러웠어요. 저는 바니님이랑 하늘님이 부러웠고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여기까지 멀리 아침에 힘들게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럽다. 그때도 이제 끝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고통스럽지만 부러운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짜로 아까도 나무님도 얘기하셨지만 피하지 말고 연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제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멋지고 완벽한 남자를 진짜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결혼한 지 딱 5년 되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남자를 보게 됐어요. 5년 뒤에. 너무 도망가고 싶었고 사실 진짜로 도망가려고 제가 그 남편한테 제발 이혼해 달라고 애들도 다 버리고 나 진짜로 그냥 혼자 도망가고 싶었어요. 외국이든 어디든 공항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순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그때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지옥이 내가 골랐던 남자한테서 내가 지옥을 경험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아. 근데 아마 나중에 결혼을 하시면 그런 순간 올 거예요. 다른 분들은 보통 4, 5년 차가 고비라는 거를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서. 그리고 동화뱀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오늘 또 기록을 빼셨네요. 컨티뉴.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혜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도 못했는데 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1회라고 생각하고 꼭 많이 표현하자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계속 머릿속에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지금 많이 되게 좌절 상태인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 더 마음을 좀 더 준비하고 와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끼어드는 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아까 그 상황에서 말하면은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할 말은 있는 거죠. 할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손을 들어요. 만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을 때 나 이 얘기 할 얘기 있는데 그럼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보면 번호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연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해야 돼요. 네. 상담하고 싶다며. 네. 그치? 본인이 상담을 하든 안 하든 상담할 때 뭐 당연히 그렇고 직장 생활이나 딴 걸 할 때도 연습한다 생각해요. 네.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미님 되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재미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4번째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지금보다도 더 욕심을 내서 바뀌고 싶고 뭔가를 의욕적으로 했던 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약발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가 하늘님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다시 그 예전에 그 되게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약간 의무적으로 억지로 뭔가 하겠다고 했던 그런 듯한 느낌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히려 아까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는 기분도 들고 내가 되게 애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다가 이제 그 나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꿈 같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꿈 같은 느낌으로 약간 어저께 운동을 과하게 해가지고 졸렸기도 하고 네 그거를 그냥 억지로 그냥 맞추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애쓰는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이 좀 지금 4번째 오니까 좀 지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게 뭐예요? 저려가지고. 나 뭘 자꾸 하라는 건 줄 알고. 뭘 하는 거지? 받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음 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어떻게 표현하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좀 되게 시니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나무님이 그 공격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눈 막 이렇게 살기. 네 살기? 네 내가 그랬었나?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동영상 다 있어. 그래요? 보이던 눈이 지나갔어요. 보이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들킨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되게 가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한 사람한테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니님이 막 이렇게 되게 막 싫어하는 듯한 느낌 들면은 진짜 절대 안 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안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서로에게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는 느끼면 저는 진짜 일단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파랑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약간 합의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한테는 좀 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저는 일단 하늘님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오셔서 바뀌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모습에 용기를 실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니님도 그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셨나요? 소년이 했어요? 아, 네. 저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와서 막상 마주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힘들었고, 그리고 나무님이 꿈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 많이 위안이 됐어요. 아,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꿈이라고 생각하면 괜찮겠구나, 좀 더 편한 마음을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한 감정을 물어봤을 때 좀 해결된 것 같아서,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게 내 그래서 화냈다는 포인트인 줄 알고 불편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해서 화난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랑님도 감정을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봤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입으로 이거 얘기한 건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해봤어요. 엄마랑 되게 친하거든요. 엄마 진짜 친해요. 진짜 제일 친한 친구인데 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더니 딱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놀랬고, 그런 거를 아무도 모르게끔 잘 포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나한테 너 남자한테 공격 당해본 적 있어? 죄송해요. 되게 습관이어서 죄송해요. 그런 적이 있어? 하고 물어본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너무 놀랬고,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도 나는 그런 거를 모르게끔 잘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냥 그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했던 거고, 난 내가 그렇게 당한 사람은 아니야 하고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덮어둔 감정인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하늘님이 다른 분이 보기에는 그냥 얘기한 거여도 저한테는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그걸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그거를 또 마주하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에이미님이 얘기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나는 그거를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잘 감추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골라서 결혼하신 분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더 느껴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공포가 올라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언제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만 남았네요. 일단 저는 하늘님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수 있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해서 순간 되게 뭉클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도담님이 말씀 이전보다 더 많이 하시고, 또 뭔가 나무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도 그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질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니님, 저는 아까 사실 나무님이 저한테 바니님한테 그래서 평소에 뭐 연락했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좀 놀랬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관심을 진짜 바니님한테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들킨 느낌? 막 그런 것도 들고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마음이 쓰이더라도. 그래서 연락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상담 오는 게 좀 상담조도 제일 늦게 낸 것 같아요. 뭔가 어제 밤늦게 상담료 냈었거든요. 이번에 시작하는 거. 뭔가 좀 네,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기는 한데 옛날 이야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처 같은 네, 그리고 너무 제 스스로 자기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친밀감도 높아지는데 뭔가 제 스스로는 공개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 네, 그런 게 이제 뭔가 집단에 대한 그런 약간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오는 게 좀 선뜻 와지지 않았던 것 같고. 알아듣게 좀 말해봐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할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못해서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집단을 또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집단을 통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사람으로 안 보고 집단으로 보고 있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아무튼 그랬어요. 네, 좀 힘이 빠지는. 오기가 싫어. 네, 그냥 오는 거에 대한 달갑지 않고 힘이 좀 빠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스스로 혼란스러운 것 같고. 변화가 더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말을 계속 끼고 아니 짧게 좀 하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집단 많이 얘기 안 했을 때는 저도 약간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뭔가 약간 소외되는 기분? 그래서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 얘기가 없으셔서 약간 소외감 드시는 저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뭔가 그래서 오기 싫었다면은 말이 안 되지. 마주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싫으면 계속 와서 얘기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냥 이해되지. 무서운 거지. 뭐가 나올 줄 알고. 근데 만약에 오기 싫으시면 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 뭐 오기 싫을 수 있는데 와서 얘기하세요. 나 오고 싶지 않아서 오늘까지 오겠다. 미리 공지를 하든지. 그래서 마지막 빨리빨리 하고 가요. 뭐 자기 모습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근데 하지만 순이님이 용기가 안 날 뿐이지
난 내 모습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와요. 와봐. 나 소녀님 집단 참여하고 싶은 이유 난 되게 인상 깊게 그때 들었는데 공개 집단 참여하고 싶은 이유. 근데 그 마음은 어디 갔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집단 상담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게 없더라. 그건 어디 갔어? 그 마음보다 자기 상처 보는 게 훨씬 힘들지. 그래요. 와봐요. 그리고 어쨌든 소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 쓰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쓰이면 다음 주에 좀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때 물어봐요 좀. 그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님이 이해 안 된다고 제대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좀 뽀뽀를 좀 넣어야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누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왜 울어요? 어떤 마음에? 슬퍼? 아니면 힘들어서? 감동받았어? 어떤 마음이에요? 아, 그냥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집단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개인 상담은 1대1로 하고 시간이나 경제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직면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지면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집단은 힘들면 내가 아까 관님한테 그랬잖아. 언젠간 해야 되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도망가지만 말라고. 그러니까 소녀님도 너무 스스로 압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하느님 봐봐 평생 안 하고 살았던 얘기 하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거라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요. 그 초롱이님 얘기한 거 사진 보셨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못 오실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 오시고 2주 빠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병원 가는 일 때문에 갑자기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못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